네,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네,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뭐 어쨌든 규제 완화도 좀 있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뭐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뭐 좀 대책을 장대하게 발표한 것 같긴 한데 살펴보면 뭐 사실 봤을 때 별다른 내용이 뭐 크게 느껴지는 건 없는데 위원님 뭐 골자가 뭔가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네. 270만 호 이번 대통령 그 네네네. 공약이었던 270만 호에 대한 구체적인 네. 계획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 8월 이후로 주택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아졌잖아요. 네네, 안 금리도 좋죠. 높아졌고 네. 그러다 보니 그 공급 계획들이 이제 제때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예, 또 예. 하나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뭐 건설사들 네. 뭐 PF가 좀 어려워서 네네. 뭐 주도산 우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다 단기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인데 네네. 또 일각에서는 2, 3년 내에 단기 공급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이라도 빨리 분양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들 때문에 네네. 뭐 요즘에 청약 시장도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부작용들도 낳고 있어서 네.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공급 활성화 대책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됐고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 네네. 그리고 민간 공급을 활성화하는 부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네네네.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담겨 있지는 않는 부분들이라 아까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딱 와닿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네네. 없습니다. 일단 공공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물량을 소폭 좀 확대하겠다, 네네. 증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아직 지역이 빠져 있어서 이것도 네네. 추가적으로 연내에 지역을 발표할 거라고 아까 하기 신규 택지 때문에 발표가 세부안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도 11월에 아마 발표될 거라고 네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허가나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켜서? 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네네. 조기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 사업들 3기 신도시 이런 것들도 네. 인천 계양 같은 경우는 주택에 착공할 수 있도록 뭐 나머지 남양주나 하남 같은 경우도 부지 조성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좀 빨리 하겠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네네. 민간 공급 같은 경우들은 사실 건설사나 시행사가 한참 분위기 좋을 때 네네. 부지를 매입해 놨는데 네네. 그때는 뭐 저금리에 뭐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비용은 적게 드는 반면 시장은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분양이 전국적으로 다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돼서 매입해 놓은 부지들이 착공 못한 것들은 지금 이제 고비용 뭐 이자 같은 것들만 나가고 있고 분양성은 떨어지는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건설사 도산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써 있는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뭐 PF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어쨌든 그 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고 뭐 금융 공급 확대해서 아까 보니까 대출금을 한 3조 가량 늘려서 7.2조 원 정도로 3조 가량을 늘렸다 이래 내용이 나오던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조를 늘리겠다고 공표한 게 제일 어찌 보면 큰 것 같고 네.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량 확대하고 신규 택지 공급하고 빨리 추진하고 기사업 철저하게 공정 관리하고 민간은 사실은 이렇게 해도 네. 본인들이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거나 어렵거나 하면 뭐 하란다고 이게 개인 어찌 보면 장사들인데 네. 이게 무조건 이렇게 될 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지금의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런 걸 개선할 만큼의 드라마틱한 사실 제도는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네, 없죠. 뭐 그래서- 민간을 어떻게 뭐 저희도 그렇지만 경기가 침체돼 있는데 정부가 아무리 뭐 시장에 상품권을 뿌린다고 해서 네. 갑자기 활성화 안 되듯이 네. 이게 갑작스럽게 영향을 받아가 뭐 민간 사업자들이 공급 활성이 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과거에는 이런 공급에 대한 내용들 나올 때 수요에 대한 억제책이 네네네. 대부분 내용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수요를 자극하는 내용들은 거의 뭐 다 빠져 있는 상태고 네네. 그냥 오로지 공급자들이 뭐 속도 같은 것들 개선하고 이런 내용들만 네. 담겨져 있어요. 네.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보면 네. 공공택지 전매 제한이 있었는데 완화해서
조금 더 사고 팔기를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랑 네. 뭐 인허가도 빨리 하면 좀 인센티브를 준다. 또 분양하는 것도 안 되면 임대 전환을 해서라도 공급을 촉진시킨다. 네. 옛날에 한참 분양 안 될 때 맞습니다. 분양했던 아파트를 안 되면 임대로 네. 전환시키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임대 전환해버리면 또 한참 이게 사실상 당장에 급한 불은 끄지만 수익성은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좋은 아파트 이런 거 실제로 이런 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공사 미층의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아까 보니까 인허가 절차도 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데서 조금 빨리 해주겠다. 그 다음에 건설용 커터제를 조금 완화시켜줘서 뭐 해외 인력 많이 늘리겠다. 그 다음에 규제 정상화로 입법 완료. 뭐 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어쨌든 큰 틀에서는 조금 빨라질 것 같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이것조차도 자기들이 구미가 당겨야 되고 만약에 뭐 아까 당장 이 전체를 떠나서 본인들이 PF 대출을 받아도 휘청거리게 되면 이런 걸 뭐 신속하게 추진하기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이 민간 건설사들은 이번에 뭐 토지 리턴제 이런 것까지 좀 기대를 네. 했었어요. 그게 예전에 우리 외환위기 때 도입이 네네. 됐던 제도인데 네네. 토지를 이제 택지를 샀다가 네. 이게 좀 어렵게 되면은 다시 원가까지 전부 돌려받는 이런 오. 제도거든요. 근데 네네. 그런 내용들은 또 빠져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때라 네네. 아무리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을 마련해 주더라도 기반 마련한 것들이 현실의 분양까지 이어지려면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무슨 뭐 약간 이렇게 콩고물을 던져도 건설사들이 받아먹기에 지금 여건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뭐 주택 수를 늘려준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공급 물량 확대. 저 내용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네네. LH에서 갖고 있던 공공주택 용지들을 뭐 일부 전환해서 공공택지로 쓰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네네. 한 부분은 3개 신도시 중에 일부를 이제 용적률을 좀 높여가지고 네네. 그 분양할 수 있는 세대를 늘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부지를 늘리는 건 아니고 이제 높이를 뭐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사업성이 개선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네네. 분양할 수 있는 세대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 이제 수요자들은 분양가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들은 있을 수 있어서 네네. 그런 것들 사전 청약은 무주택자들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네네. 한데 말 그대로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이게 본 청약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부분들은 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요런 정도가 좀 수요자들한테 와닿는 네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매각된 공공 그 주택 용지를 갖다가 뭐 입지 면적 수요를 해서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한다는 거 물량을 당초 6.5만 호에서 8.5만 호수 2만 호 확대하고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올 11월로 조기화 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것도 뭐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또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 뭐 큰 틀에서 이거 피부에 막 이렇게 일반 그 시민들이 와닿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네,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획기적인 걸 내놓기도 쉽지 않다 맞습니다. 이런 고민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공급자 위주의 대책들인데 사실상 예전과 달리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좀 차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공급을 한다라고 해서 수요자들이 그쪽으로 막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부 지금 뭐 미분양 지역들 수요자들한테 세제나 금융 같은 지원을 네.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지방이든 서울이든 주공 아파트 있는 이런 주요 도심들은 수요가 늘 풍부한 지역들이니까 네네. 그런 도심 재정비 사업에 대한 일부 인센티브 이런 게 좀 병행이 되면은 이런 오늘의 대책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네네.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보니까 분양을 임대 전환하는 것도 공급을 촉진한다는데 현재 이제 시행 중인 공공지원 민간 임대 공모를 확대해서 한 10,000호 정도를 더 늘리고 또 기금 지원 대출을 완화하고 이런다는데 어쨌든 3조도 완화되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중은행들이 이걸 뭐 그냥 정부에서 이 총량을 늘렸다고 무조건 막 빌려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업성을 보고 이제 빌려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부도 나서 휘청거리려고 하는데
PF 물론 뭐 확대를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보증 규모를 지금 25조 원대로 확대하고 뭐 대출 항도도 70%로 늘리고 심사 기준도 완화시키고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위험하면 사실은 저희도 그렇지만 뭐 가계대출이 지금 뭐 수위에 올라 있다. 잘못하면 뭐 모기지 사태나 뭐 미국의 사태처럼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터라 또 무조건 또 돈을 빌려주는 게 능사인가 싶기는 하지만 또 큰 틀에서는 그쵸, 건설사가 네. 무너지면 네. 나라도 휘청인다. 뭐 이런 논리 맞습니다. 같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늘려주고 하더라도 뭐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건설을 하는 건설사, 시행하는 시행사 다 마찬가지로 이게 분양이 될 네. 지역에 이게 지원들이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서울 수도권 위주로 좀 주택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지방은 아직도 많이 침체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번 대책도 사실상은 그걸 좀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좀 어쨌든 집중 미분양도 수도권에 집중 아니 네, 지방에 지방에, 집중돼 있고 네. 이런데 어쨌든 그게 해결하기 쉽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네. 어차피 분양이 안 되는데 뭐 거기에 돈을 자꾸 더 빌려준다고 뭐 갑자기 분양이 되나요? 지금도 미분양도 쌓여 있는 데다가 분양가가 지금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그 고분양가를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은 네, 굉장히 네.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네. 지역 위주로는 공급이 뭐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네네. 그렇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10%더 늘려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하는데 이런 뭐 대책들이 힘을 받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비아파트 지원 이런 것들도 얘기 나왔던 뭐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대한 그 좀 가수요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고요. 네. 뭐 소형 주택들 좀 작은 주택들 이런 것들은 청약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는 부분 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역세권에 있는 거는 주차장 규모를 좀 줄여줘서 네.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네.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거시 경제가 괜찮아졌을 때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뭐 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무튼 내용 살펴보면 저희가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게 없을 정도로 좀 이번에는 좀 내용들이 앞서 나온 내용들을 좀 다지는 방향으로 뭐 좀 더 대출도 늘려주고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정비구역 지정할 때도 조금 더 완화시켜줘서 뭐 전자총회도 도입하고 해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이런 어쨌든 국토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더 뭐 완화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완화도 하고 이래 전향적으로 검토해도 지금 사실은 또 지방하고 수도권에 이런 인구 가밀이라든지 이런 격차를 해소하려고 사실은 뭐 여러 정권에서 공공기관 뭐 지방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균형 발전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또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방에 뭐 기러기 아빠로 살고 뭐 기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세종시만 해도 수도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관에도 많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뭔가 장기적인 안을 갖고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단기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부양하려면 뭔가 사실은 좀 획기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위원님도 지금 뭐 이거 내용을 보고 저희도 뭐 보고 뭘 좀 하려고 했더니 어쨌든 PF 대출을 많이 늘려서 부도나는 건설사라도 잘 막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